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끔은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나갔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고 이후로는 아직 우리나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 삶이 자유롭지 않아 도저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비행기 뜨는 거 촬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긴 비행기가 안 뜬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를 버리는 대신 저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 방법은 바로 해외 같은 국내 여행지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여행지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는 해외 같다고 소개되는 장소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이곳들을 여행하며 제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뜨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평점 리뷰들을 읽어보며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이 여행의 최종 미션은 해외 현지 분위기 사진 찍기입니다. 결국 여행 다녀오면 남는 건 사진이고 저는 이 사진들로 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이날 찍어온 사진들이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올 테무 해외여행은 총 6개국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아침 일찍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한꺼번에 6개국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좀 설레는데? 첫 번째 도착지는 중국 강동 지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효원공원 월화원입니다. 여기는 9시에 개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꽤 있는 편이더라고요. 중국 분위기가 나요. 근데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장소라는 건 느껴져요. 생각보다 넓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주는 느낌은 충분히 이국적이었고 저는 잠시나마 해외여행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간판을 보기 전까지는요. 갑자기 한국이 돼버리는 느낌? 이런 것도 그냥 한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어떨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정원을 쭉 걸어 올라가 보니 우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여기에는 책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명언집 같아요. 그 사람을 모르거든 그 친구를 보라. 이 정원은 경기도와 중국 광둥성 간 우호교류 발전에 대한 협약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구글 리뷰 별점은 4.5점으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 낮은 평점 리뷰들을 확인해봤는데 대부분의 불만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또는 촬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건 못 느꼈고 일찍 나온 덕에 사람이 많아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별 5개 리뷰가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 느낌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오는 것보다 수원에 온다면 한 번쯤은 들릴 만한 장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으로 중국 분위기 내기에는 좋은 장소다. 저도 중국 광둥성에 여행 온 느낌으로 사진 한 컷을 찍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을 갔다 온 것 같은 사진 같지 않을까요? 오케이, 중국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행은 유럽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갓길 주차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계 여행이냐고요?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골, 그리고 이 여행은 물이 되는 겁니다. 전생의 스님이었나? 다음 목적지는 프랑스입니다. 월화원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고 저는 그렇게 순식간에 안성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에펠탑이었습니다. 에펠탑과 녹색 인조잔디의 조합이 정말 파리의 한 장면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업시간을 착각해서 실수로 조금 일찍 찾아갔는데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영업시간까지 천천히 기다린다고 했는데도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게 주문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10시인 줄 알고 왔는데 11시부터 영업이더라고요. 예, 제가 잘못 본 거 맞네요. 본의 아니게 사장님한테 좀 패를 끼쳤네. 프랑스 관광객 보이죠? 여기 밤에 와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와야겠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에펠탑 하나만으로 충분히 파리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에펠탑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여행지에서 휴양을 즐기는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도로변에 카페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 차가 많이 다니면 살짝 소음이 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에펠탑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거 나오면 짜세 안 나오니까 신경 써서 찍으셔야 돼요. 이리저리 구경하다 보니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에펠탑을 보며 식사를 즐기는 파리지행이 돼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온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햄버거를 주문해봤습니다. 파리에 가면 다 이런 거 먹잖아요. 사실 파리 안 가봐서 잘 몰라요. 2층은 노키즈 존이었는데 자리를 잘 잡으면 이렇게 에펠탑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층에서 올려다보는 에펠탑의 모습이 더 좋았어요. 위에서 보니까 유독 에펠탑이 작아 보인다. 수제버거를 즐길 수 있게 나이프와 포크가 제공되지만 저는 피자와 버거는 손으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와. 오.
포테이토도 적당하게 잘 익혀서 나와서 좋았고 패티 2장과 해시브라운이 들어간 치즈버거는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이 식사 때문이었는지 저는 이날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아, 여기 2층에도 이렇게 야외 자리가 있는 줄 몰랐네요. 아,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서 먹을 걸. 실내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리뷰 평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30년 전통 곱창 전골이 맛있어요. 여기 잘못 입력하셨어요. 안성의 카페 수준을 알 수 있는 곳, 커피값만 더럽게 비싸다. 아, 이거는 너무 아메리카노랑 모히또 완전 맛없음. 풍경도 사진빨인 듯. 생각보다 작은 건물. 다시 가고 싶은 의사체로. 솔직한 리뷰를 쓰려는데 욕밖에 생각이 안 나는 쓰레기 카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진짜 내가 가게 차렸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별점이 낮은 이유들은 대부분 커피 맛이 별로다 혹은 불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평들은 대부분 3년 전 기록이었고 최근 리뷰들을 확인해보니 좋은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음식에 대한 호평이 눈에 띄었는데 저는 이 리뷰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주차장은 카페 사이즈 대비 보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면 꽤 혼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한 번쯤은 와볼만 하다. 카페에 나오기 전 테무파리 인증샷을 남겨봤습니다. 진짜 에펠탑은 아니지만 꽤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 것 같네요.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이 남자는 국내에서 해외여행 느낌을 내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진짜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48만원까지 최대 현금 지원을 받으며 인터넷 약정 교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민족을 이용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필요하신 혜택을 선택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고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요금제 설계로 통신비 절감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요금 추가 없이 공유기도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인터넷을 바꿀까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사분들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민족으로 현금 혜택 추가 혜택 다 챙기시고 실속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강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남자가 도착한 곳은 에티오피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춘천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파리에서 커피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맛본 커피 맛은 저는 미각이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산미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원두가 탄맛이 나느냐 느끼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 커피는 산미도 없었고 탄맛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저에게 충분히 훌륭한 커피였어요. 카페의 주 고객층은 연령대가 좀 있는 느낌이었고 시간대에 비해 손님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공지천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었고 저는 운이 좋게도 소파 자리에서 리버뷰를 보며 쉴 수 있었어요. 이곳은 실제 에티오피아와의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에 참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고 그 인연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카페 안은 아프리카 문화가 느껴지는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카페 안에는 좀 특이한 향이 나기도 했는데 향을 호불호로 치자면은 불호 쪽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구글 리뷰 평점은 4.3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 대한 평가 중 눈에 띄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바로 내부가 낡고 오래됐다는 것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런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는 요인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낮은 점수가 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곳이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맞는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 감성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오래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카페 옆에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기념샷을 찍어야 했는데 주변이 너무 한국적이라 찍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 전용 주차장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무료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산과 숲이 많은 외국으로 가는데요. 대자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목적지는 대자연이 숨쉬는 스위스입니다. 야, 니네 똥냄새 되게 많이 난다. 먹는 속도가 겁나 빠르구만. 여기는 해피초원 목장입니다. 한국 속 스위스 춘천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명한 포토존을 찾으러 일단 입장료를 내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엄청 넓은 벌판과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잘 먹네. 또 줘? 입장료를 내면 토끼에게 줄 먹이를 주는데 토끼밥 주는 게 은근 재미있더라고요. 그 외 다양한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었지만 이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존이었습니다. 문제는 포토존이 입구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좀 많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달려왔어.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서 솔직히 지릴 뻔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거친 숨소리만 들어봐도 대충 얼마나 험난한 길인 줄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진짜 카메라 바꾸고 싶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촬영할 때마다 체력 달려놓은 기분입니다. 그렇게 의식이 사라지려고 하는 찰나 저는 다행히 포토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조졌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날씨, 두 번째는 휴일 인파였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에서 본 그 장면은 맞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감동을 느낄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진은 남기고 싶었기에 이래저래 각을 재보다가 똥샷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인내가 쓰면 열매도 쓸 때도 있다. 무조건 달콤하진 않다. 햇빛 초원 목장의 별점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낮은 별점들도 꽤 존재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입장료가 비싸다는 평이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별점의 이유로는 아이들과 체험하기 좋은 동물농장과 포토존 등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곳은 커플들을 위한 데이트 장소라기보다는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여행지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토존에서 커플샷을 생각하고 온다면 험난한 길을 각오하고 와야 될 겁니다. 이제 스위스를 떠나서 다른 여행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 날 뒤에 왔었으면 진짜 바닥 난리도 아니었겠다. 주차장은 꽤 넓은 편입니다. 이날 방문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꽤 보였거든요. 와, 내려가는 길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야, 내려가는 길이 스위스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다음 목적지는 그리스입니다. 놀랍게도 스위스에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산토리니입니다. 춘천 카페 중에서도 유명한 명소인 산토리니입니다. 뭔가 간판 스타일이나 이름이 모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들어가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차장은 카페 규모에 비해 그리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젤라또는 가격이 얼마예요? 6,500원. 쿠키앤크림 하나 주세요. 음료를 주문하려다가 신안에서 먹었던 소금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서 산토리니 젤라또를 시도해봤는데요. 소신 발언할게요. 신안에서 먹었던 소금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어요. 이러다 신안 홍보대사 제의 들어오겠네. 정말 거짓말 없이 저는 신안 소금 아이스크림이 훨씬 쫀득하고 맛도 좋았어요. 가격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산토리니의 아이스크림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야외 정원입니다. 야외 정원 가운데에는 진짜 산토리니 분위기가 나는 커다란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눈치 게임을 하며 빈자리가 날 때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 이어 실내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실내가 제가 알던 산토리니가 아닌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는 5년 전에도 이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실내는 아주 다른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를 화이트 톤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았고 전보다 산토리니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실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산토리니의 별점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낮은 평점들을 보니 대부분 4, 5년 전 리뷰들이었고 관리 문제, 인테리어, 음식 맛, 비싼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확인해봤는데 전보다 화난 사람들은 많이 줄어 있었지만 여전히 가격이나 맛에 대한 불만 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스크림 맛은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길 한 번쯤 와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춘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 무료. 누가 옷 갈아입는 거 보여. 뻥입니다. 이렇게 춘천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빠진 틈을 타 저도 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 찍기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돼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스에서 멋진 저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행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지금 가는 데는 왠지 밤 조명이 예쁠 것 같은 곳이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가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목적지는 2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실망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김포 라베니체 수변공원입니다. 저는 이곳을 보고 떠오르는 이탈리아 말이 있었는데요. 마마미아 오로자 나폴리 산프레. 죄송합니다. 사실 아는 이탈리아 말이 저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는 김포 시민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게 집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멋진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조명, 깨끗한 산책로, 예쁜 건물들과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낭만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오버하면 저 같은 T도 왠지 F가 되어버릴 것 같은 장소였어요. 구글 리뷰 별점도 준수했습니다. 이런 리뷰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좋은 평가를 남겨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주차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근처 공영 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못 느끼긴 했지만요. 분위기에 취해 걷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마치고 해외여행 기분을 내기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이태리 파스타 3,900원이더라고요. 텐션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맛있어. 왠지 여행지 머문 것보다 운전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원 없이 드라이브 많이 했네. 이곳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국적인 느낌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행지 중 가장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 곳이기도 했어요. 새삼 한국에도 참 멋진 곳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끝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계획과는 달리 아주 한국적인 여행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충분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 경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실수록 저희 컨텐츠 작업 시간은 더 늘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